제 아이는 초등학생입니다. 또래와 마찬가지로 영상 시청, 게임을 좋아합니다. 지금 신학기라 숙제도 해야 되고 학업도 신경 써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줄여버리면 금단 현상처럼 더 중독이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무조건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거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오락실이 나오기 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섰다 도루찌구댕 물망초를 했어요. 트럼프. 지금 저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뀌시네요, 우리 어머니들. 근데 이제 그 배경이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공간이 필요하고 아이들의 무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럼 아이들의 공간과 아이들의 무대가 뭐냐? 엄마 아빠 사이가 좋은 게 아이들을 환영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가 좋고 집안 분위기가 좋아요. 이게 웰컴이래요. 왜냐면 분위기가 좋아야 내가 거기서 활동하기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봄이 오니까 밖에서 활동하기가 좋죠. 저 어제 울산에서 강연했거든요. 근데 거기 무슨 강이 흐르더라고요. 태화강. 거기 나무 옆에 아줌마들이 배를 치고 있는 걸 봤어요. 아줌마들이.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사람이 나무에 배때기 치는 거를. 그리고 무슨 용접할 때 쓰는 모자를 쓰셨더라고요. 이거 그 포스코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도 새 부리 같은 거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그 한정판인가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한다고요. 꽃도 보고. 남쪽이어서 우리 대구가 벌써 꽃이 펴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은 아직도 춥고 꽃 안 펴요. 자, 봐보세요. 따뜻하니까 꽃이 피고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심리적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당연히 엄마 아빠의 사이가 좋고 집안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아이들이 너무 참 안타까운 게 어머니들도 지금 이제 어머니들 어렸을 적에 어떻게 놀았어요? 저 누나가 많거든요. 저 누나가 4명인데 그래서 누나들하고 어떻게 놀았냐면 그 문방구에 가면 두꺼운 종이에 마네킹 여자애가 그려진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드레스가 있어, 드레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뒤로 접고 여기를 잘 잘라야 돼. 여기를 잘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뒤로 꺾는 거예요. 왕가는 옆으로 이렇게 그거 인형 아세요? 여러분은 나이 잡순 분들이에요. 자, 그 인형을 아는 엄마들은 나이가 잡순 엄마들.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누나들하고 그걸 하고 놀았죠. 그리고 공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축 올려가지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탁 잡고 이런 걸 놀았다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하고 구슬도 치고 딱지도 치고 누나 사회과부도 찢어가지고 그거 딱지도 치고 산에 가가지고 뭐 열매도 따고. 근데 요즘 애들 봐보세요. 그런 애들이 어디가 있어요? 도시에 사는 애들. 계속 학원 뺑뺑이. 진짜 너무 불쌍한 세대, 제가 보기에.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선진화된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어떤 부분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아이들이에요. 친구들하고 동무들하고 이거 뭐 이런 거 이거 타는 것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계속 이 학원, 저 학원, 또 요 학원. 학원들 또 엄마들이 어쩔 수 없어. 애들 학원 보내야 또 엄마는 필라테스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엄마 레깅스 입고 또 엄마도 이것도 해야 되고 중학교 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또 아이들 그거 학원 안 보내면 불안해. 다른 애들 다 학원 가는데 나만 우리 애하고 저기 뭐 이렇게 무슨 뭐 개구리 잡으러 뭐 어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계속
학원 돌아야 되고, 이 학원에서 저 학원, 이 버스에서 저 버스, 또 학교 숙제해야 되고. 엄마는 또 했어? 한두 번 말할 때 들어! 엄마가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애들은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월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싸이 월드로 들어가 버리죠. 핸드폰이 싸이 월드잖아요. 실존하지만 가상이고, 가상이지만 실상이에요. 실상인데 또 가상이고.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세상의 자체가, 시대 자체가 지금 아이들에게 제가 보기에 너무 가혹해요. 흙을 밟은 적도 없고, 어려서 동물하고 논 적도 없고, 뭘 잡아본 적도 없고, 나무에 뭘 따본 적도 없고, 그냥 계속 뺑뺑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힘든 거에서 자기가 싸이 월드로 들어가 버리죠. 왜? 여기선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이 당연히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썼다를 했던 이유는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했습니다. 솔직히. 물망초는 3장 받아가지고 2장으로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그러다가 오락실에서 막 이제 오락실이 나와서 오락을 했어요. 50원짜리 이렇게 스틱하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걸 막 하다가 누가 뒤에서 탁 쳐서 아이씨 이랬는데 엄마더라고요. 김미자 막내 누나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아주 이 김미자, 이름도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가 엄마한테 입이 싸요. 아주 입이 싼 누나가 있어요. 아주 가족의 안 좋은 소식을 온 가족에 퍼뜨리는 코로나 같은 누나가 있어요. 이 코로나 김미자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가 오락실에 찾으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마당에 있는 토끼장 옆에 있는 짝대기로 겁나 쳐맞았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게 너무 중독이 됐더라고요. 그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오락실이.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가고 뭐 어떻게 하고 가고. 근데 어떻게 제 경우엔 끊어졌냐면, 저희 형 하나가 있는데 형이 그때 군인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한 5학년. 근데 김미자가 이 사실을 또 형한테 이 코로나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요만하잖아요. 형은 이만했을 거 아니에요. 체격도 좋았거든요. 군복 입고 딱 휴가 나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오락실 다닌다며? 예. 아, 난 이제 맞아 뒤졌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이 딱 그러는 거예요. 너 형이랑 오락실 가자. 근데 너무 오락실 가는 길이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오락실 갈 때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안 다니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오락하자 이랬는데 형이 가자고 그러는데 그 형이 500원을 주더니 너 하고 싶은 거 해? 딱 그러더라고요. 그 형은 저쪽에서 오락하고 저 이쪽에서 오락하는데, 와, 진짜 희한한 경험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 담배 끊으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담배에서 무슨 썩은 냄새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락을 하는데, 그전에는 엄청 재미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 맛이 딱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오락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핸드폰에 게임이 안 깔려 있어요. 단 한 번도 핸드폰에서 게임한 적이 없어요. 어려서 이미 썼다 하고 도루찌구댕을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 아이가 계속 게임을 하진 않을 겁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아이에게 너 원하는 만큼 한번 해봐. 엄마가 시간 줄 테니. 그렇게 해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 수 있겠어요? 제 아들이 아니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이가 계속 게임하지 않을 거예요. 한다면 어쩔 수 없고요, 상황이. 또 어떻게 알아요? 또 걔가 게임하다가 다른 걸로 잘 될지. 하고 싶다고 할 때때로 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근데 그거를 막 이런 뉘앙스로는 안 돼요. 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너나 네 애비나 아주 어쩜 종자가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너 게임 하고 싶으면 엄마가 아예 그냥 5시간 줄 테니까 게임 쭉 해봐. 하고 싶을 때는 그냥 해버려. 그냥 오늘 학원 한번 빠져. 네 치아도 빠질 거야. 엄마는 훈육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살아온 엄마들은 아이들의 변수에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평생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30, 40, 50대 어머니들이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바뀐 이 아이들 세상을 하는 거에서 생기는 아주 혼란도 있고 먹먹함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오늘 여기 들어보려고 오셨기 때문에 러시아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배우려는 자에게 신은 스승을 보낸다. 그러니까 스승은 대학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자가 스승을 만나게 돼 있대요. 그리고 들어보려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오늘 들어보려고 오셨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요즘 아이를 보고 있으면 말투, 표정, 화를 내는 습관에서 나의 가장 싫은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아이에게서 못난 저를 마주할 때마다 순간 감정에 휩싸이고 그런 감정으로 아이를 더 통제하고 강압적인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고 매운 게 땡깁니다. 이건 아닙니다. 아이의 사랑스럽고 좋은 모습만 봐도 모자랄 시간인데 그것보다 저에게 투영된 모습으로부터 보인다는 게 더 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고 해결 방안도 알고 있는데 왜 저는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솔직한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결혼이 힘든 이유를 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결혼이 왜 힘드냐면 결혼은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래요. 자, 이해 안 된 어머니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약간 대성학원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나온 큰대 이룰성 재수학원이었습니다. 자, 결혼이 힘든 이유는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시잖아요.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모습을 평생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상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혼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진짜 장난 아닌 여자였었어. 왜 나쁜 여자를 만들어? 나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한 여자야. 자기 만나고 바닥을 친 거야, 내가.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된 게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남편이 나의 모습을 보게 했겠죠. 근데 남편보다 더 나를 보게 하는 건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우면 자녀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미우니까, 내가 수용이 안 되니까, 내가 인정이 안 되니까 저거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그걸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글로 쓸 수 있다는 건 그 문제를 마주하는 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은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자기가 마주 한번 해야만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마주하지 않고 덮어버려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거를 마주할 큰 용기가 있으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수정인데, 어떻게 하면 수정이 되냐? 자,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츠하이머 검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아파트를 다른 동으로 가버린 거예요. 4년 전에 다른 층으로. 그리고 번호 다른 거 누르고. 다 더 심각해지니까 방송하러 갔는데 그 작가분이 강사님 저희 4년째 해요.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이러는데 전 처음 본 사람이에요. 4년 일했대요. 모르겠어요, 얼굴을. 근데 희한한 거는 예쁘면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질서 지킨 사람들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뇌가. 희한해. 사람의 뇌가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뭐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저보고 유전자가 있대요. 근데 유전자가 있다고 알츠하이머는 아니고 유전자가 깨어나면 알츠하이머 되는 거래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강연 중에 했어요. 제가 이게 잘못되면 아예 강연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강연을 줄여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을 기억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써서 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진 줄 아세요? 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을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위로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굴을 기억 못해요. 나는 우리 와이프 얼굴도 기억을 못해요. 자, 그런 모질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위로라고 하고 쳐 자빠졌습니까, 정말?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강사님이 저희를 잊어버려도 저희가 강사님을 기억할게요. 그런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맨날 강의를 재밌게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왜요? 재밌게 해야지 이 시간을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재밌게 하는 게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또 댓글에 제가 그걸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강사님 재밌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희가 재밌게 볼게요. 그냥 뭐 재밌게 하지 마세요. 저희가 재밌게 보면 되는데. 근데 그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투, 표정, 화내는 습관. 이 어머니가 어려서 그렇게 했는데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나한테라도 짜증내야 너도 숨 쉬지. 그러니까 짜증내. 난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짜증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건 마치 연애할 때 여러분 남편분하고 오빠 너무 힘들어 그럴 때 힘들지 결혼하면 쉬어 이런 사람이 있고, 이제 결혼하면 자기야 힘들어 세상 다 힘들어 이 사람아. 무슨 자기만 힘든 것도 아니고 무슨 각각 힘내서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맨날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짜증내고 화내고 뭐 이러는 거 고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짜증내는데도 그래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 나한테라도 내라. 그래 나한테라도 화를 내야 다른 사람한테 화 안 내지. 이렇게 우리가 수용을 받아볼 때 그게 좋아지더라고요. 비로소 내가 짜증내는데 받아주네. 내가 못난 모습을 보이는데 받아주네. 제가 보기에 그게 엄청난 교육 너머의 교육인 것 같아요. 수용해 줄 수 있는 게 사람을 나 없는 데에서도 바꿔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는 사랑. 그게 부모의 사랑이든 신의 사랑이든 깨달음의 사랑이든 자연이 우리를 지금도 품어주는 것이든.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신다면 각 다양한 신앙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고,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봐도 좋고, 이런 얘기를 들어봐도 좋고,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김창욱 TV 구독과 좋아요를 어머니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완전 도움될 거예요. 지금 어머니는 살면서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더 심각해지면 나 삼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 이름 바꾸고 막 이런 운명을 바꿀 실질적인 기술이 나왔대요. 한자에 이게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운명이 움직이다, 운이 움직인다라는 뜻이 한자로 운동이랍니다. 한자 운동은 스포츠라는 뜻이 아니고요, 운이 움직인다라는 뜻이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자살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강사님 말 한 번 듣고 자기는 너무 진짜 결정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알츠하이머 이것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법을 알려줬는데 운동 치료를 알려줬어요.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한 번에 40분에서 50분, 심장이 뛸 만큼 땀이 날 만큼 하래요. 저 그거 한 지 이제 2년 됐거든요. 완전 많이 좋아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땀이 날 만큼 운동을 하고 심장이 뛸 만큼 운동하잖아요. 샤워를 하고 죽고 싶어요. 이게 바로 죽기에는 조금 그래. 해보면 알 거예요. 땀 날 만큼 운동해보면 알 거예요. 바로 죽기가 좀 그래.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죽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배가 고파 갑자기. 왜냐면 운동하고 샤워하면 배고프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웬만한 게 맛있어요. 우리는 계속 맛집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하고 샤워하면 웬만한 게 맛있어요. 그럼 먹잖아요. 졸려. 그러면 한숨 자고 죽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운동하고 땀 흘리고 샤워하고 먹고 자잖아요. 잠이 잘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를 분해하는 물질이 오직 수면을 취할 때, 알츠하이머 분해 물질도 깊은 잠, 렘 수면을 취할 때 이렇게 청소하는 물질이 돌아다니면서 뇌 밖으로 뺀대요. 그러면 그렇게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막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은 있는데 내가 이거 갖고 뭐 이렇게 좌지우지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걸 몸으로 느껴요. 그래서 마음이 문제가 있을 땐 몸을 쳐야 돼요. 자, 이 어머니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거 마치고 집에 뛰어가요.
운동할 때 뇌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아이들한테 무조건 해줬으면 좋은 교육이 저는 몇 개 있는데, 1번 무조건 재미있는 체육, 그리고 2번째 연기. 그래야 자기를 표현하고 공동체와 어울리는 걸 배우거든요. 그게 나중에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연애를 하든 혼자 살아가든 엄청난 도움을 줘요. 연기하는 거 같이. 왜? 애들이 계속 이것만 보고 챗GPT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사람하고 어떻게 말할지 모르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교육을 정말 살아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운동. 자, 오늘 알로를 사요. 아니면 룰루레몬을 사시거나. 그래서 레깅스 사시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어머, 이 봄이 나를 맞아주네. 내가 나를 바꾸고 싶은데 나보고 바꾸라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네. 받아주면 가장 잘 변하는 상태가 되긴 하거든요. 어머니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시간 빨리 가는 거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우리는 최소한의 안정감이 필요해. 근데 그 안정감을 이루고 나서는 너가 돈이 안 되는데도 하고 싶은 거,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야. 부자 되려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가 돈이 안 돼도 하고 싶은 거, 그게 우리 아들, 우리 딸 너의 사랑이야. 엄마는 네가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네가 됐으면 좋겠어. 엄마도 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너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는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해. 이렇게 말 길게 하면 애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냥 혼자 생각해. 혼자. 오늘 또 집에 가서 앉아봐.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너가 돼야 돼. 엄마가 얘기할 때 엄마 눈 쳐다보라고 그랬지. 너 뭐야 그게? 이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는 거야. 엄마가 좋게 말을 하잖아. 자, 이렇게 제발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냥 이 말 본인만 들으라 말이에요. 본인만 듣고 애들한테 입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고, 엄마가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여러분 뒷모습을 보고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끝으로 진짜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 건데 진짜 하나 하고 싶어요. 별것도 아니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적지 않게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유명한 몇 분들이 일해가지고 돌아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이 1000명 넘는 어머니들이 지난 수년, 10년, 20년 아이 하나 키우는데 아프리카에선 마을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힘든 거를 대한민국은 보통 엄마가 해요. 그것도 1명, 2명, 3명을. 그거 다 여러분이 해녀처럼 본인 숨 참고 아이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잘 컸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 지역의 덕을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도 볼 거고요.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